마지막 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긴 했는데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하는 로우를 만들어서 책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 매뉴얼처럼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그냥 이거 지금 이 초고로 2018년 정도, 17년, 18년에 초고로 해놓은 책이 지금 이제 빠르면 10월, 11월 정도의 책이 지금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로 오늘 나눌 수 있는 얘기들만 좀 복사해서 편집해가지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책 읽는 것, 토론하는 것, 글 쓰는 것, 우리나라에 제가 아마 제주에 내려가서 3주간 쓴 거니까 한 100권 정도 캐리어에 넣어가서 다 녹아서 뭐 들어있는 책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좀 궁금해. 서평 어떻게 써? 어려운 책 어떻게 읽어? 이거 다 뭐가 11월에 책이 나오면 사주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인사도 하고 그래도 이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되는 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제 이름은 이틀 동안 권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멜번이라고 부르십시오. 멜번. 한국에서는 멜버른. 저는 이제 호주 멜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학생활인 것도 있지만 아마 저도 온갖 나라를 도시를 다니면서 아직도 가장 매력적인 제가 가끔 꿈에서 나타나는 그 유학 시절에 다들 유학 시절에 힘드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억나. 특히 멜번 시티 중심의 야라강을 운동하고 다녔던 그때가 아마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틀간 멜번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멜번도 30년에서 50년 평생을 거의 사신 분들은 말본 이렇게 번역해요. 발음을 그렇게 하고 한 10년 사신 분은 멜번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한국에서 온 지 한 3년, 5년 된 사람은 멜버른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죠? 저 사람은 몇 년 있습니다. 멜번, 멜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시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제 멜번에서 공부하고 사역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 쪽에 제가 관계했던 단체에서 국내 행정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같이 주중에 좀 독서 모임, 주중에 고전 중심의 독서 모임들 조금 구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한국 들어와서 지금 12년째 독서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의 몇십만 원씩 내고 제가 최고 많이 돈 낸 데가 월 27만 원짜리 모임이에요. 얼마나 하면 다 알아듣는, 들으시는, 아시는 그런 독서 모임들 27만 원씩 회비 내고 해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숨기지 않고, 신분을 숨기지 않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독서 모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왔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뭐 온갖 시도를 다 해보고 오늘 내일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런 나름의 엑기스 같은 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결국은 제 몸에 잘 맞는 수트 입었다. 제 몸에 맞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신여대 배드민턴 클럽 12년 잘 운영했구나 그렇게. 그래도 뭐 그 안에 금쪽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주시고 날카롭게 서로가 건강한 또 행복한 좋은 태도만 가지고 함께 되도록 여기서 질문하고 또 듣고 유명한 이야기 좀 해소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멜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시티가 생각 안 나시거나 하면 일단 좀 그러면 부자연스러운 얘기니까 먼저 이야기하실 분들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몇 년 사는 도시를 말하지 않고 올해 8월 15일, 16일 1박 2일 다녀왔던 진주로 도시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주 1박 2일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진주의 역사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사 하면 진주대첩 1차 진주성 싸움만 알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차보다도 더 치열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1차 진주성 전투는 6일 전투고 2차 진주성 전투는 9일 전투고 그리고 1차는 2,800대 한 3만 2차 전투는 5,800대 9만 3천 훨씬 더 2차가 치열했는데 마지막 졌다는 이유로 역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찌 보면 그 진주성을 지킨 사람은 진주 사람이 아니라 호남과 그리고 영 연고가 없는 충청병사였던 황진이라는 장군이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갔던 무덤과 같은 진주성 2차 전투.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건율도 그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병장 곽재우도 내가 유격 전술을 하지 진주성에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 그랬는데 황진은 김천이라는 어병장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난 들어간다. 그래서 거의 5,800명이 다 그러니까 다 전사를 하는 그러면서 선조 임금으로부터나 누구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 진주성 2차 전투가 치열했던 게 입으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전주 비빔밥뿐만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마지막 말고기로 먹었던 진주 비빔밥 그런 걸 보면서 남강이 보통 우리나라가 동고서저가 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이 흐르는데 이 진주를 가로지르는 남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런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제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횟집에 가서 찌개다시는 맛있었는데 실제 회는 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본 메뉴가 진주 역사박물관이었는데 하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임진왜란 하면은 여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 홍보를 많이 하기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진주 역사관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엉성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제 아들하고 2차 휴가, 2차 진주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진주 역사박물관에 건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임진왜란 전문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너무 엉성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라고 저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결이 다른데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반지성주의 흘러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걸 느꼈고 또 피부로 경험해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 계명대에 은퇴하신 신덕엽 교수님한테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그레이트 북 무브먼트 위대한 책 100권 읽기 운동 거기에 이제 개인 사사를 받고 부산 교대에서 그 파이데이아라는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항상 모임에 책 한 권 읽는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뭐 좀 두꺼운 책은 뭐 몇 달 그리고 이제 좀 짧은 책은 몇 주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발제하면서 하는 걸 했고 저는 이제 어른들 상대보다는 청소년 상대로 이제 독서 모임 그러니까 그 파이데이아라는 그 고전 인문학은 이제 고전부터 현대로 이제 지식이 서양 지식은 쌓여가는 그런 독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이제 학생들하고 하면서도 제가 또 뭐 목회나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멜번처럼 제대로 올인을 못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멜번은 재작년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프랑스 대혁명에 특강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강 목사님 아직 모르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소개했을 때 제가 뭐 좀 열리를 제껴놓고 제가 오늘 출발했을 때 제 안에 첫 마디가 논문을 언제 쓰려고 어쨌든 언제는 선다 이러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독서 모임에 제가 또 모르는 또 뭐 제아의 또 한 고수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좀 보고 싶으신 거?
성함을 얘기해요. 아 예. 권민영입니다. 예. 권자 민자 일. 예, 그냥 진주만 예.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약간 그 워크숍 형태로 만드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따로 이름은 뭐 당연히 예. 어떠세요? 그렇게? 아 손자병법을 예. 그 전에 읽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 손자병법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국민 영화를 할수 있는 예. 한산을 봤는데 아, 이 손자병법에서 이수진 장군이 손자병법에 그대로 100%그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은 뭐가 있느냐면 임금은 장군에게 이제 뭐 방어나 공격의 사령관을 임명을 하면 왕이 더 이상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장군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장과 괴리가 된 명령이 떨어지면 모두가 몰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수진 장군이 그 우리가 임진왜란 7년입니다만 앞에 2년이 임진왜란이고 그 다음 휴전기설 2년이 있고 그 다음 정유재란 2년이 있는데 이 정유재란이 시작할 때에 이제 일본은 이수진 장군을 제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간책을 써서 요시다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수진 장군이 함정에 빠지도록 했을 때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불복종해서 의금부에 끌려가서 반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더라도 조선 수군을 근제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는 게 요번에 손자병법 읽으면서 좀 색다르게 이렇게 질문을 일부러 던져주면 다 들으시잖아요. 저 사람 무슨 책이고 어떻게 하고 이제 많이 얘기하면 더 많은 정보가 있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처음 소개할 때 질문을 10개를 지금 여기 적어서 그 10개 중에 선택하는 거 들으면서 이름 진주 소개할 때에 이걸 해가지고 요 질문을 던지면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 우리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가고 싶은 나라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인데 간 나라가 별로 없고 지금 가고 싶은 이스라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여기 다 목사님이신데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조금 이스라엘이 참. 네. 네. 제가 나비 독서 모임을 네. 한 4, 5년 정도 참석하고 있었고요. 그게 양재나비라고 혹시 양재나비. 양재나비. 예, 저 뭐 유명하죠. 예, 이 예. 나비 모임 중에. 예. 네, 거기에 대표인 강규영 대표님이 쓰신 책을 읽고 부산에는 나비 모임이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부산 콘솔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5년 정도 참석하고 있었고 지금 운영 중으로서 이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나비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2%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 양재나비에서 1년 책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제 실정에 맞고 또는 내 이사교회에 맞는 그런 네. 책을 선택하는데 좀 더 툴이랄까 좀 더 좋은 책 그런 걸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우선 초청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초보거든요. 너무나 부족한데 서울의 김휘정 목사님께 소개로 정명찬 이사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초보를 보냈는데 아직 제가 좀 금액도 없고 부족하고 해서 출간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정도 많이 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초대되었을 때 가정호 목사님께서 되어 있는 팜플렛이라나 그걸 받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가정호 목사님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성근 목사님께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 부부가 17년 전에.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우리 교회의 주광순 집사님, 이대식 집사님. 주광순? 그 교수님. 그래? 네, 그분 설교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분들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던 성함이고 또 CTS인가 거기 방송하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한데 귀한 분들 계신 자리에 온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도 되나 이 생각을 지금 잠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신 거기서만 웃을 수 있는. 녹성을 진행하면서 9% 부족한 것을 내일까지 배우고자 내일까지 휴가를 냈습니다. 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래도 성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명희입니다. 되게 유명히 권사님이시죠. 진 집사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성함도 이렇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님 그 나비 이야기를 네. 짧게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나비문은 나로부터 비롯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건 툴이 있어요. 맨 처음에 오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 있으면 소개를 하고 그다음 책을 이제 읽으면서 토론을 한 40분 가량 하는데 비방하지 않기, 설득하지 않기, 또는 세 가지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걸 정해놓고 서로 이제 토론합니다. 토론하면서 내가 읽은 부분에서 본께적을 하는데 본께적이 우리 큐티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큐티는 읽고 또 나에게 적용되는 거를 이제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 책도 읽으면서 내한테 한 포인트도 좋고 또는 뭐 여러 포인트라도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말하고 내에게 적용하고 또 난 이런 것이 의미 있었다 이런 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모이는 분이 코로나 전 50-60명 됐는데 그때는 이제 4-5명씩 그룹으로 지어서 했어요. 부산에서는.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줌으로 해서 4-5명씩 나눠서 했고 지금 다시 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4-5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한 권의 책을 읽었지만 모인 사람 수대로 6명이면 6권 읽은 느낌이고 4명이면 4권 읽은 느낌으로 서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리더가 원포인트를 뭐 PPT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원포인트를 나누게 되고 이 책에 대한 것을 한번 쭉 리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시일이 지나면은 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원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근데 원포인트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친분이 계속 있고 서로 교감 책을 통해서 많이 알아지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세바시를 해요. 10분 세바시 나에 대해서 이제 2시간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소개와 인트로를 하고 그 다음 40-50분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세바시를 한 명이 10분 정도 나의 삶을 해도 되고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되고 또는 나의 취미랄까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 해도 되고 또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은 그런 상식을 또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10분 세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원포인트하고 그 다음 공지사항 이제 우리 또 같이 모임이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소풍을 갈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공지사항 말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지금까지 네. 이스라엘 나비 배드민턴 아 예. 네. 예, 아마 검색만 해보셔도 나비는 굉장히 크게 있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신 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그 어떤 틀을 가지고 프레임 안에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또 그런 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함께 제가 지금 이런 거 안 나오나? 모스코바 가까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춘천에서 한림대학교에서 생사학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사학 과목이 아마 한림대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생사 공부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학교가 또 유일하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춘천이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발견, 조금씩 감이 갈수록 좀 묘한 매력에 빠져들고, 어쩔 때는 노인들밖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면서 또 도시 자체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이 다가왔고요. 저는 사진의 독서 모임을 이제 인도하지는 않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사실 이제 속으로 만들고 그걸 리더십 채우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냥 독서는 이제 하나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생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것들 좀 듣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속으로 운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우리 권수민 목사님이나 다른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 부족했다고 저는 50% 부족한다고. 저는 멜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생사하게 되신 연유가 짧게. 네. 제가 이제 돈덕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뭔가 이제 교회 제도권 안에서 사역이 약간 뭔가 한 2% 부족한 것 같아요. 밖으로 튀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서 좀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안에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많이 찾았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셔널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노원구하고 중랑구에서 마을 활동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복지 등도 했고, 그러다가 잠시 또 다시 제도권 교회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건강하신 아버님인데 제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 간병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마침 둘째 형이 은퇴를 하고 있어서 둘째 형이 주로 간병을 했는데, 이제 둘째 너무 힘드니까 항상 저는 이제 휴가 내가지고 한 번씩 바꿔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간병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죽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확 와닿았던 우리가 죽음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임종하면서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가깝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 노인들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일을 좀 하고 싶고, 실제로 또 노인 복지관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경험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학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학교를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됐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제가 해보게 됐어요. 생사학이라는 게 죽음학이지. 사실은 죽음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철학적인 어떤 사유가 굉장히 많고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너 지금 너의 존재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 의미 있는 삶을 뭐냐. 주로 이제 노인들한테 이제 그걸 시도하게 되면 그게 웰다잉, 웰빙 교육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젊은 층, 이제 50, 60 세대에게 그 생사를 적용하면 이제 제 이모작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런 이제 교육 설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채워지면 그분들과 함께, 그런 대상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전에는 노인대학을 말고 차라리 이제 주일학교 연장성 안에서 이제 평생 주일학교가 아니고 평생 교육, 그러니까 평생 신앙교육이라고 붙여도 되죠. 그런 측면에서 장년들을 위한 교육 설계를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앞으로 그 틀 안에서 지금 한림대가 춘천에 있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함께 춘천 질문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음악 좋아한다 할 때도 내가 음악을 좋아해도 어떤 사람은 음악을 소비를 라디오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연주회를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직접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곡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르게 형태로 음악을 좋아하지만 사실 다 다르게 음악에 접근하잖아요. 저는 독서도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술로 읽어나가는 방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술로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부터 네. 9년 만에 그 WCC 총회가 열리는 곳이고 지금 팀들이 다 가서 준비 중이고 내일 모레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거기 비행기 티켓과 숙소와 이걸 다 예약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비행기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일정을 취소했고요. 이제 막대한 그 항공 수수료를 물고 취소하고 마음이 허탈한데 오늘 어떻게 보내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 멜번님께서 여기 가자 그러셔갖고 그러면 이 헛헛한 마음을 여기서 좀 달래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와 있는 칼스루에입니다. 네. 칼스루에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요. 네, 칼을 수루해입니다. 네네. 칼로 하죠, 칼. 네, 거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남부 쪽으로 한 1시간 거리 정도 내려오면 되는 신도시예요.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이런 신도시고 그 백스코 같은 이제 그런 센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하기가 거기가 좋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숙소 잡아놓고 구글 지도로 직접 보면서 그 길을 자전거 타고 다녀야지. 뭐 저희 가족이 다 가기로 했거든요. 아이랑 아내랑. 그러면 이제 이 자전거 2대를 빌려서 제 뒤에는 아이를 태우고 아내랑 같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지. 막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칼스루에가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고요. 파주 출판도시에서 멜번님하고는 이 엎어지면 코 닿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같이 지내고 있고요.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일단 커피가 아주 맛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셔서 즐겁게 마시고 오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파주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서로 교회라는 교회 3년 전에 개척해서 이제 지금 꾸려오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하게 된 이유가 이름이 서로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축나고 큰 교회는 성도들이 축나거든요. 이제 목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희생되고 각성된 성도들이 많아야 이 교회 체제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교인이 얼마 없으면 목사가 엄청 축나는 구조예요. 한국 교회는 여기도 신방 저기도 신방 여기 삐지면 저기 달래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 축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자고 서로 교회고요.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거는 평신도와 목사가 예배, 예전, 기타 교회 모든 사역 여기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니까 설교하고 목사니까 성찬 집례하고 목사니까 세례 줄 수 있고 이런 거 없다. 우리의 정신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만 시키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시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제 등록하시는 평신도 분들이 다 목사 점점 먹는 분들이 하나씩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작은 출판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북스라고. 원래는 여울목 출판사였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이름을 통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로 북스라고 이름 바꿔서 출판사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종이 나왔는데 히트작은 아직 없고요. 근근히 1세 소진하는 게 이제 최근에 몇 개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 부미정 교수님이라고 윤리학자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림으로 신학학이라는 책이 조금 이제 잘 나갔고요. 그리고 그거랑은
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완전 정반대인 책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라고, 중국 가정교회를 좀 이렇게 대표할 수 있었던 왕이라는 목사가 시진핑한테 욕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 있거든요. 시진핑 욕하다가 그 분이 했던 가정교회 역사 이야기. 네, 그게 이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왕이 네, 왕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속한 교단이나 제 주위에 있는 그 신학 공부 같이 한 분들의 입장하고는 왕이 목사님하고 완전 달라요. 이분은 이제 완전 꼴통 보수고, 저희는 약간 이제 한국 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도 똑같이 보수지만 한국 안에서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룹이랑도 너무 다른데,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소위 뭐 삼자교회라고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중국 교회 라인은 시진핑한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뭐 잘못하든 잘하든. 근데 저랑 성향이 그렇게 다른 보수적인 왕이와 함께하는 그 가정교회 그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어떤 그 권력하고 이렇게 맞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고, 사실 한국 역사도 복기해 보면 신사참배 때 좀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 지키는 일이다 하고 다 참배했거든요. 근데 완전 꼴통 보수 이 분들은 추록 성도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걸 이제 그 무서워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맞서잖아요. 결국 이제 사회 변동과 역사 변동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그 지킬 걸 지켰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를 그런 면에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책이 의미가 있었고, 내용보다도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고 자기 페이스북에 그걸 공유해 준 바람에 책이 되게 빨리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이 책 칼수레님이 책을 만드셨는데 가장 아까운 책은 생각나는 게. 너 이렇게까지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애지중지한 책.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는 몰랐는데요. 2014년쯤에 만든 책인데, 그 장신대 이형기 교수님이라고 역사신학 교수님이에요. 이제 이분이 말년에 은퇴하시고 지금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한 70대 중반부터 몰트만에 갑자기 빠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몰트만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몰트만 시리즈 책을 3권을 저랑 같이 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 교수님하고는 연배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자가 아니고요. 그 제자의 제자인데, 그 제자분이 저한테 이 책 좀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편집도 대충 하고, 처음 출판할 때라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그분이 그 몰트만 시리즈 낸 거 중에 부록으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교리를 그 본인이 한 100개 정도 문답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이델베르크 문답, 무슨 뭐죠?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보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 현장, 삶의 현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교리 교육을 뭐 몇백 년 전 거 지금 갖다 쓰고 있는데, 이분이 연세는 많지만 어쨌든 21세기라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20세기, 21세기의 언어로 새로운 교리 문답집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 목사와 평신도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만인 사제설 아니라 만인 평신도설이니 뭐 이런 의미 있는 담론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 21세기를 위한 약간 에큐메니즘에 동의하는 교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문답집이 될 수 있겠다. 교리 문답집. 그래서 그게 좀 아깝고, 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몰트만 신학인데요. 그 책의 부록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책 제목. 몰트만 신학 길라잡이. 네. 그 몰트만의 여러 저서들. 책이 3권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연락은 해놨어요. 교수님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소책자로 하나 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 얼마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아직 결단을 못 해갖고 못하고 있고요. 그거 나오면 재미있게 교회들에서 사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칼수레 계속
정도 좀 해주시고. 혹시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자꾸 하자 그래요. 제 성향이 어디 안 가는 성향이라 제가 무조건 끌고 오거든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요즘 제가 좀 어려워하는, 한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다들 좀 주고 있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도시는 네. 휴스턴. 왜냐하면 휴스턴, you have a problem. 그게 이제 뭐냐면 로켓을 쏘고 난 다음에 로켓이 목표를 향해 못 가잖아요. 항로를 벗어나가는 문제가 생기면 휴스턴 관제센터에서 휴스턴, you have a problem. 이제 곧 빨리 지금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휴스턴 대학으로 컴퓨터 전공하러 이제 유학을 갔다가 성경, 저희는 전혀 이제 예수님 믿는 배경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한 1년만 공부 좀 하고 오겠다 그러고 시카고로 갔다가 이 길로 쭉 그냥 오게 돼가지고, 목사지만 여전히 소명 없는 하여튼 저는 이제 스스로 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책과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저의 메인 잡은 책 읽는, 매일 그냥 책 읽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꼬마들하고 독서 교육을 해요. 줌으로 요즘은. 근데 애들이 이걸 힘들어하니까 메타버스에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레미제라블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빨간 머리에 뭐 아니면 톨스토이 이야기,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어른 목표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린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멜버른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오셨던 독서 모임을 인도하는 법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도시가 휴스턴이었고, 제가 미국에 한 15년 살았는데 많은 도시를 살았습니다. 여러 도시를 살았는데 그 중에 참 기억나는 도시로는 제일 다시 살고 싶은 도시는 보스턴이에요. 사실은 보스턴인데, 오늘 이제 제가 인생이 이제 목사로 쭉 살아오다가 한국 교회를 쭉 보니까 이게 프로블em, 휴스턴 you have a problem. 기억이 오래 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게 제 지금 삶의 방향, 목적인데, 그 책을 통해서 하고, 개척을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척한 이번 주 13주년이에요. 13주년인데 가장 기괴한 방식은 다 써본 교회. 네? 아주 기괴한 방식은 다 써본 교회.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방식에 뭐 평신도 뭐 이거 똑같다,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이고 별 이상한 방식을 다 써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배우기도 하고, 교회를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다시 배우기도 하고, 신을 다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좀 여러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휴스님은 책을 읽을 때에 한 권을 선택해서 다 읽고 다시 읽습니까? 한 권 읽을 때 같이 막 섞어서 이렇게. 종류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그냥 쭉 읽어갖고, 시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다시 보고, 철학서적 같은 경우나 요즘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장르가 다른 책들을 읽어냅니다. 뇌과학 책은 좀 월요일날 좀 읽고, 철학서적은 화요일에 수요일날 좀 읽어내고, 종교서는 거의 안 읽습니다. 이제 이건 충분히 이제 읽어봤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영역들을 이제 요일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내는데, 그게 이제 피터 드루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방식이 3년에 한 주제를
계속 파들어가면 3년 만에 한 주제의 전문가가 된다. 그 다음에 딴 데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그렇게 다양한 이제 영역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른 발전을 일으키니까 3년 있다가는 이거는 뭐 뒤처지기가 쉽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진화론을 요즘 수요일에 읽는데, 진화론에 관련 책들도 사실은 이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진화론, 뇌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요즘 용합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목요일날 환경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연결돼요. 뭐 그런 그 책은 종류 따라 다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틈틈이 보기도 하고, 한 걸 쭉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휴스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누가 마이크 갖다 대해서 어떤 책 제일 먼저 읽어요? 뭐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거의 0.1초만에 말하는데 뇌과학 분야. 뇌과학 분야의 책들을 보통 읽으실 때 처음 읽으시면 좀 좋아요. 그 안에 핵심 키워드는 습관 같은 거. 그러니까 뇌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 공부하는 거. 그래서 꼭 제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보통 독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초이스할 때에 보통 이제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 독서 모임 하고 싶은데 제목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아까 우리 휴스턴님 말씀하실 때 그런 뇌과학 분야 관심 있어서 하고 다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고, 뇌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 전체를 통해서 독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가시는 인문사회과학이나 연결해서 뭐 자연과학 도서들, 인문사회과학 도서들은 일종의 계독이라고 해서 한 종류의 책을, 같은 종류의 책들을 같이 묶어서 같이 좀 읽으시는 좋습니다. 막스 자본이 읽거나 철학사가 읽거나 같이 연결이 다양하게 읽으시는 좋고, 우리 흔히 번역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뭐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번역이 뭐 한글로만 번역하면 10종도 그거 갖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양한 번역들이 오류가 있지 않은 한은 최고의 것들 들어오는 계독한다고 해서 같은 도면의 다양한 번역들과 버전들을 좀 읽어나가고, 인문사회학자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오독, 흔히 독해할 때 이야기처럼 오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같이 좀 이런 좋겠다 싶습니다. 따로 얘기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휴스턴님 제가 바로 책 한 권만 소개하면, 네.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최근에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뇌과학하고 철학을 동시에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책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 분야만 설명하는 책보다, 왜냐하면 철학자도 더 이상 뇌과학을 모르면 철학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분야들을 이제 통섭한 사람들이 양쪽을 건너가면서, 아니면 두세 개를 건너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내용은 뭐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읽어내야 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네. 휴스턴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 침입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게이트 뭐 쓰는 네, 그런 이제 툴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는데, 네. 그 툴들을 사용해서 애들을 그 안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빨간 머리 N을 한다 그러면 빨간 머리 N의 집들을 만들어 놓고, 그 N 안에다가 이제 보물들을 다 숨겨 놓고, 애들 왜냐하면 이제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보통 줌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애는 시간을 줘서 그걸 찾아오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집중력이 막 배가가 그러면 애들이 막 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저희 학과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청년교육을 했었습니다. 아, 네. 이거 한국 재단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막 이거 공모가 될 것 같아 거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전문가를 네 저도 이제 네? 전문가들을 좀 만나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좀 연구원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그 이런 독서 모임의 트렌드가 예, 오프라인을 이렇게 만나야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툴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지 네네. 않을까 싶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많아서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짧게 네. 매주 주일에 하시도록 재배포 뭐 이런. 네, 원래 저녁에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방학이라.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네, 네, 네. 아 이게 인기 줄어가네. 아, 예,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뭐 꼭 제가 자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게 이 시간 안에서 안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쯤에서는 또 이제 빨리 내 순서 지나가야 되고 나는 무슨 도시 해야지 하지만 이쯤 가면 이제 조금 안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뭐 마들처럼 하지만 이거 안에서 각자가 다 체크해 가셔야 합니다. 아, 난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좀 오셔서 또 바로 갈게요. 연도의 영이 그림자 영자예요. 네, 섀도우 아일랜드. 그림자 섬. 이제 원래 절영도거든요. 단절, 끊어질 절, 그림자영, 섬도자예요. 그러니까 영도가 원래 그 몽골군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할 때 그 말을 키우던 곳이에요. 사람이 안 살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잘 커서 얼마나 잘 뛰는지 말 그림자가 끊어질 만큼 자기 그림자가 끊어질 만큼 빨리 달리는 그런 그래서 전령도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는 이 영도가 우리 이제 일본 땅이었을 때 영도는 일본의 일종의 이제 병참기지. 러시아가 영도를 잠깐 이렇게 지배하고 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로 군함의 이 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곳이고, 그래서 영도는 아주 순환이 많았던 곳인 것 같아요. 외국이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어떤 병참, 또 말을 키워서 이렇게 군사용말로 이런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섀도우 아일랜드인데 사람들이 이제 영도를 잘 보죠. 영도 그러면 뭐 친구 영화 찍은 곳, 노무현 때 뭐 노무현 영화에 고문당하는 거 이런 거 찍었던 그런. 요즘은 영도가 이제 핫한 곳이 됐어요. 태종대뿐만 아니라 이제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모모스 커피를 만드는 브랜드하는 로스팅하는 공장이 영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라고 모모스 커피. 네, 영도에 또 제가 다닌 고신대학이고요. 또 부산의 여러 대학 중에 해양대가 영도에 있어요. 대학이 2개가 있는 곳이고. 그러나 기름값은 부산 도시로 나오면 100원이 싸요. 영도가 기름값이 100원이 비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도를 제가 좋아하고 또 영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선생님 독서 모임
기윤실에서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좋은 점은 아니시겠지만 가장 답답한 뭐 답답하다, 답답한 어떤 하는 게 일단 뭐 저부터 답답해요. 내가 나에게 답답한 거는 내가 가동력이 약하다는 거, 또 독해력이 약하다. 왜 약하신 것 같으시다고? 우선 제가 약간 ADHD예요. 제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깊이 있게 뭐를 오랫동안 하는 거는 재미없는 건 못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죠 지금은? 무려 1시간 20분을 이러고 앉아 계시죠? 알아서 딴짓을 해요. 몰래.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제가 삘이 꼽히면 굉장히 막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서 모임 디렉터가 좋은 이유는 산만할 수 있어요. 얘기도 걸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촉진자로 이렇게 끌어내고 이런 일이 참 재밌고, 내가 유명하고 유능해지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유능해지고 유명해지는 일들을 도우니까 내가 캐리어가 덤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꽃 피우기보다는 남을 꽃 피워내는 일에 좀 삶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기운실, 사무처장 이런 게 재밌고, 또 저의 관심사는 이전에는 제가 파이디언 선교회 어린이 사역자였는데 나중에 디모데 성령연구원에서 신구약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요즘에 제 생각은 시니어의 삘이 꼽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 60대들의 대졸자들의 삘이 꼽혀 있어요. 그리고 은퇴자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렇게 책을 잘 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좀 많고, 근데 직장 생활하고 처자식 모여 살리고 이러면서 자기를 익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은퇴하면서 이 독서 모임을 해보니까 교수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은퇴 교수들이. 당신 왜 왔냐 이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마누라 따라서 교회 건성으로 다녔고, 이제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내 자신을 좀 채우고 싶다. 그래서 독서 모임에 오는데 말할 기회를 주면 말이 안 끝나요. 말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말할 기회만 주면 너무너무 막 새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자칫 만연체가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속상하지 않게 말을 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저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선이 선명하게 나뉘는 건 아닌데, 이 각자의 모임, 각자의 그룹에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이게 불안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계속 우리 아주 쉽게 말하자면 눈치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라 할까. 그런 데다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도 있고 상처가 있어. 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안전한 공간에 대한 동의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와서 뭘 하든 이미 좀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도 괜찮아. 다만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내 스스로 절제해야겠군 하는 게 이제 그 안전한 공동체 동시에 있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들이 당연히 뭐 기계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각 그룹마다 갖고 있는 아주 세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걸 또 무슨 매뉴얼처럼 이건 이렇게 하고 그건 오히려 이제 책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좀 적혀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우리 강사님, 우리 용도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들도 우리 안에서 각자의 그룹 안에서 그 부분들이 보통 대부분 다 머리 지금들은 끄덕거리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1절 말씀하지 않는 분들. 그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격 차이, 뭐 사람 뭐 힘드니까 말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정도로 좀 무마하고 넘기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각 그룹에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적어져요. 그게 가장 무의미해지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출석을 안 해요. 가장 선명한 형태는 안 와요. 알거든요. 자기가 이걸 통해서 별로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양부류가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일절 말하지 않는 사람, 이제 보면 양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 지점에 올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각자 조금씩 고민하고 이런 질문들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다 같이 뭐 이제 발언할 때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게 해야겠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여기는 일부러 우리가 조금 그냥 워크샵 형태로 컨퍼런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자 모임이라는 명분 안에 제가 좀 어느 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할게요 하니 그래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모임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할 때 보면 지금 내 순서 올 때까지 딱 계산하고 내 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난이지만 저쪽으로 먼저 돌리시지 왜 이쪽으로 돌리니 이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정도이지만 실제적으로 모임을 운영하실 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자유롭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분들이 뭐 우리 다양한 방법 많잖아요. 지목해서 하시게 하셔도 되고 저는 사실은 제가 말 그대로 이걸 엠살롱 이 스테이트 자체를 완전히 엠살롱이라고만 정의해놓고 하면 더 다르게 하겠죠. 저는 오히려 거의 일종의 지시 언어를 아예 쓰지를 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효과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그룹이 여러 번 때릴 때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아니면 제일 처음 시작할 그룹에서 어떤 스테이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시간들을 가지고 각 그룹이 그걸 합의하에 이뤄갈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뭐 시간이 절대적인 거죠. 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전한 공간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에 다시 거꾸로 다 이야기하면 이 말이 다 맞는 게 뭐냐면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영 선생님도 모임에서 얘기하셨던 거죠. 이게 답을 어떤 걸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걸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책도 똑같은 것이죠. 이 책을 읽어가지고 A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 일을 통해서 그 그룹이 독특하게 만들어가는 각 그룹마다 그 세이프하다는 개념들을 각자가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뭐 이름을 다 각자가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쓰긴 한데 뭐 우리 먼데이 살롱이라고 월요일 팀이 뭐 오래됐어요. 막 8년씩, 9년씩 이렇게 오는 그룹들인데 사람들인데 먼데이 살롱 잡아놓은 이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 또 월요일 날 모임 하는 거는 월요일만에 아주 독특한 그게 또 화요일 당연하죠. 화요일, 수요일도 그 각 그룹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안전성들이 그러니까 그 그룹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 이제 좀 구체적인 건 뭐냐 하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리저리 써. 그게 이제 단계로 있을 거고 그 운영자나 퍼실테이터가 중간중간에 던질 수 있는 질문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딱 도입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냐? 아마 여기 그거 아무도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의 그레이드는 올라가게 해야 하는 그래서 보통 목회를 하시거나 교회 공동체, 뭐 독서그룹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갈 때는
저는 뭐 똑같이 이런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말하는 그룹들을 만들어갈 때 하여튼 그래도 뭐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면 무조건 저는 안전한 그 그룹 자체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어떤 걸 조율할 것이며 말하지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이며 말 많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그것도 이전에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기다려 줄 것이며 그럼 내가 맞는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시 체크하고 이것조차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월, 화, 수, 목, 토 그룹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가지고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이야기들이 그룹들이 근데 이 그룹들의 특징들이 다 8년씩 오신 지가 보통 평균 막 5년씩 매주 들어오시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 지금 27분인데요. 우리 우선 원래 4시까지인데 우리 지금부터 35분 한 10분 정도만 쉬시고 그 프롬이라고 만든 안에 들어있는 책들 있죠? 그런 것들도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한번 쭉쭉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조금 대상적으로 설명하자면 저 엠살롱은 어떻게 하지? 하는 식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좀 아쉬운 제가 아까 뭐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님하고 얘기 잠시 지나가는 얘기 했지만 제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돈을 줘가며 시간을 줘가며 다 해봐서 나름 이렇게 조금 내린 또 제 몸에 잘 맞는 옷이라고 한 걸 지금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좀 구상하시고 모임에 대한 구상도 좀 해보시고 틈틈이 한번 적어보시고 또 자기 몸에 맞출 수 있는 재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좋네요. 저는 좀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겠군. 당연히 저렇게 하면 되겠군. 되겠군. 하여튼 저거 내 걸로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어 하는 게 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고 운영자 모임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런 정보를 듣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함께 시너지로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쓰던 파일들이고요. 우리 그 엠살롱 제가 횟수로 딱 12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아웃이 당연히 인아웃이 그것도 매뉴얼로 얘기 드릴 수는 있지만 조금 줄여서 요약해서 얘기 드리자면 12년 지금 한 150명 정도 열성군자 50명 열성군자 한 80명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 엠살롱이라고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질문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다 체계적으로 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시간을 다 뛰어넘기 위해서 이 브로셔가 다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춤형으로 뭐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없어서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원래 제가 이제 다 기독교 베이스이신 것 같아서 따로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선교사 사역들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목회도 하고 단임 목회 사역을 개척을 해서 하고 또 뭐 선교단체와 같은 이력 때문에 어디서 제 인컴의 거의 80~90%는 사실 선교 강의였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어디 가면 선교사라고 목사고 그러는데 뭐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목표를 두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 말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수소문해서 찾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약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름을 기독교스러운 이름을 안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정복 교수가 지은 조그만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살롱 문화라는 살롱 문화인지 아직 살롱인지 책이 있어요.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그걸 이제 독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읽으면서 짧은 책이니까 읽으면서 근데 그 서정복 교수가 프랑스 혁명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살롱 문화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번쩍했죠. 아,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막 1년 안 된 상태니까 나도 이 살롱이라고 하는 말을 가져와서 그런 문화들을 좀 이끌면 작은 그룹이라도 이런 살롱 문화처럼 해서 좀 개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조금 혁명할 수 있는 일들을 유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 서정복 교수의 글을 따와서 살롱. 그래서 18세기 그 마스피우나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20-30년간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마다 몇십 개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담론들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책 읽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혁명의 단초가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를 소소히 해봤는데 굉장히 그때 도전을 받으면서 나가 살롱 해봐야지 했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룸살롱하고 헤어살롱하고 없잖아요. 그 좋은 말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게 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 웃으시지만 얼마나 그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무슨 살롱 한다니까 하여튼 묻는 사람의 수준을 딱 알 수 있어. 룸살롱 이러면 가봤어. 룸살롱 아니면 헤어살롱. 지금도 어디가 사진 찍으면 살롱 SALON 아니까 영어로 치면 그 프랑스 말이니까 SALON인데 제가 아직도 이 지금 강의 때문에 프로파일 보내달라고 보내주면 그걸 한글로 살롱 쓰든지 아니면 영어로 써도 SALONG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다시 묻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술 마신다는 건지 일종의 그런 그래서 어쨌든 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그 디베이트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사상의 확장들을 이루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살롱 했다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한들 이 살롱을 그 룸살롱과 헤어살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후에 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M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뭐 맨, 미셔널, 뭐 먼데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여기 그냥 보시면 우리 영돈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안에 중의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됐습니다. 아직 이름 입이 안 붙으실 텐데 칼스버그 칼스버그까지는 못 찾는데 루이스 그게 지금 한 7-8년 전에 만든 줄 이래 말하니까 또 벌써 고차원 그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지역 교회가 뭐 선교 강의가 됐든 심지어 설교 5월 마지막 주에도 무슨 우리 그 장춘교회 2,000명 넘는 교회 주일 예배 설교 1, 2, 3, 4부 설교 다 목사님 불러가지고 설교를 갔더니 이제 제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아니 이거 이 친구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막 그때 한참 살롱에서 쓰던 가구가 톨릭스라는 살롱에서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 세로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 그게 살롱에서 쓰던 톨릭스라는 톨릭스. 그래가지고 가구까지 다. 아직도 하면 좀 지역교회에서는 왜 살롱이냐. 혁명 얘기까지 하자면 더 피곤해져서 외로운 시대를 보내시네.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2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M살롱으로 시작해서 그 출판 인쇄고 하나는 M살롱 아카데미. 교회나 뭐 이렇게 다른 공동체가 자꾸 부르면 저기 하는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일반 사업자들의 1순위나 일반 사업자가 바꾸는 M살롱 아카데미에서 지금 각자 2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옛날에 다 이게 모임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가능하면 고전 중심의 책들인데 그래도 모이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 관리사나 또 선교부에서 요청하면 선교한국이나 미션 파트너스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뭐 독서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아예 선교 독서모임 해서 그냥 퍼실리테이터로 불러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2년 일들입니다. 이렇게 다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도 런칭을 하나 해가지고 만들면 회사 통째로 그런 게 이제 IT 회사의 뭐 신우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30년씩 이제 하나님의 선교 책들 그 크리스토퍼 라이 책 연결해서 다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 쪽 연결 요청을 해가지고 따로 모여서 이게 이제 이때 가장 많았다고 한지에 대한 선명한 기억은 없는데 보통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보통 이게 한 18개 그룹들 돌아갈 때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지방 얘기만 하면 서울은 한 7, 8개 되고 지방 여기 이제 지금 대전 모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천안 따로 대전, 천안, 익산, 전주 그다음에 창원, 부산, 양산,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주 목금토는 순회. 그래서 마지막 지방 가는 거는 한 달에 마지막 주 목금토는 이렇게 순회해서 좀 다닙니다. 그때 이제 이런 그룹들이 뭐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읽으면서 아주 반응과 평가가 좋았던 뭐 손꼽히는 책 중에 하나. 같이 뭐 식사하고 뭐 모임들 이제 모임들하고 이런 거 다 영등포동 회관 전체 빌려가지고 보통 한 5% 하면 한 18명, 20명 정도는 평균. 지금은 줌 때문에 오히려 인원은 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제 항상 이렇게 학습 운영자 입장에서는 효과면을 항상 효율이나 효과면을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아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그 용어 자체도 조금 쓰리칸 용어라 좋은 용어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A에서 2, B를 가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5% 해서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오차를 줄이고 오독도 줄이고 얘기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덜 하잖아요. 지금도 몇 년간 줌을 써도 아직도 이게 지금 이 사람 질문하면 소리 올리세요, 끄세요, 뭐 소리한테 아주 뭐 그리고 막 나가서 막 뒤집어지고 엄마 맞죠? 그러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끊을지 모르고 밑에 책에 아직도 그러거든요. 지금 4, 5년째 써도 그렇잖아요. 다 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막 이렇게 막 사회학서들 막 읽고 있으니까 패러그래프 막 읽고 하면 제가 막 패러그래프 아무리 읽어도 몇 줄 우리는 이제 이게 막 7, 8년씩 된 사람들이랑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 있는 결론적 오후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안 바르면 입 붙어서 막 하잖아요.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래도 막 온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이게 어디 이미 막 근데 저기 327페이지 저기는 310페이지 보고 있고 이거 지금 뭐지 이런 사람 그런데 이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클릭해가지고 몇 페이지죠? 이미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건 같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해결될 수 없는 숙제 같은 거 그러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들을 뭐 메타버스 같은 거 가져가고 있겠지만 함께 이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긍정적인 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습의 효율면 학습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진짜 뭘까 온오프 정도 지금 현재로 그걸 실제적으로 보면 완전 줌 문제로 가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자녀들 뭐 저희 아이들도 다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애들 보면 수업들 보면 저희 아내가 교사거든요. 국어교사인데 제 아내들 이렇게 보면 그 지금 이제 그 영상 올려서 이렇게 하듯이 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 뭐 한 30% 코로나 걸리면 대부분 다 제발 그 교직 공무원들 학교 못 오게 하고 학교 락거는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온라인에서 해야 되니까 요즘 애들 그 대면해도 학습이 안 일어나는데 대면에서 엎드려 자는데 이거 화면 첫째 화면 안 켜는 애부터 같이 좀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 들어보셔서 알겠죠. 아까 문해란 그 제스처 갑자기 그 그룹에서 독서 그룹을 해요. 오디오북 하는 저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디오북으로 하는
그룹의 독서 그룹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문혜란 대표 연락이 와서 리더들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게 코엑스 건너편에 장소를 따로 렌트에 빌려가지고 먹고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리더들만 이게 뭐죠? 이 책을 먹으라. 피터슨의 윤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책 가지고 텍스트만 이걸 잡아서 독서 모임 완전히 말 그대로 리더들. 아까 제가 지나가는 내일 다 확인할 텐데 빠른 속도로 할 텐데 문장 구조 있는 거, 결론적인 어구를 어떻게 요약하는 거, 그리고 주구 술구 어떻게 나누는지, 호흡 어디서 끊을 건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다 같이 읽는 거 계속 읽으면서 이제 반복하는 거. 한 2주는 막 힘들어서 좀 이제 못 따라오시고 대부분은 독서 모임이 일반적으로 열에 한 7, 8개는 이제 읽고 와서 나누는 것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락이 와가지고 독서 모임 리더자들 운영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당신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무슨 문장 구조 완전히 읽어내고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2, 3주간은 뭐 제가 늘 하는 방식이니까 그때는 한 3주쯤 지나니까 이제 다 그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똑같이 오늘 아까 제가 도입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 방식도 좀 더해서 하니까 피드백도 좋고 연락이 와서 너무 좋더라. 반응도 좋고 잘 읽어진다. 그리고 다른 책도 그렇게 읽으니까 빨리 읽어지고 핵심어를 잘 찾더라. 이게 이제 M살롱에서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리더들 대상에 나이가 좀 많으신 이게 아까 보셨던 이렇게 좀 했죠. 이것도 이제 뭐 연말에 불러서 아까 그 문혜란 그룹에서 연말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장소를 다 빌려서 서울의 웬만한 곳은 다 장소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임 운영하는 것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자가 아마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뭐 약간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 속으로 운영하듯이 다 했어요. 뭐 생일자도 챙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여유가 없어서 많이 못 하는데 제가 여기 같이 일하는 도와주시던 간사님이 있거든요. 맨 뒤쪽에 있는 아까 얼굴 앞면에 나오는 이쪽에 왼쪽에 하얀 옷 한 3년간 월급 주고 이제 간사처럼 계약으로 치면 조교처럼 화가거든요. 이 일들 같이 좀 도와주고 거의 뭐 멤버 케어 다 하고 기본적으로 출결 사항 다 체크하고 인사 학습도까지 다 체크하고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다 조금씩 얘기하긴 하겠지만 엠살롱은 식사 모임을 같이 했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일반 기준이 그래서 7시에 식사 준비를 해놓고 7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7시에 오시면 7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채우고 그때 이제 다 식사하고 식사 준비 다 하고 이분이 간사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출교식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IBP 산책 빌려가지고 그걸 통째로 아예 빌려서 사람들 같이 거기가 15명 다 들어와서 그 홍대 여기가 지금 커피숍 하잖아요. 커피숍 사장님한테 아예 돈을 주고 개수상으로 통째로 빌렸었어요. C살롱이라고 교회 그래서 아예 살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데는 신앙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요일날 수요일에 이런 걸 쓰지 않고 C살롱이라고 해서 딴 거 안 하고 밥만 같이 해주고 이 완전히 장소를 파티룸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파티룸을 통째로 빌려서 매 수요일마다 아주 고급 식사 재료를 다 써서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아까 그 간사님이 식사를 같이 다 준비 장을 봐서 식사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성경의 스토리 하나를 같이 읽고 밥 먹고 나서 성경의 스토리 하나를 같이 읽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완전히 쏟아내는 시간 처치살롱에서 C살롱 만들어서 이것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전주 모임들 유치원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주가 거의 지방 모임에서는 가장 많았어요. 지금 뭐 보이는 사진들 많지 않은데 한 30명 정도, 한 4개 교회가 거의 연합해가지고 살롱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요. 가장 열성적이었고 가장 회비도 잘 내고 하여튼 뭐 내려가면 뭐 엄청 뭐 맨 마지막 주 내려가면 뭐 완전히 뭐 A 교회, B 교회 불러서 막 설교까지 요청하시고. 시살롱 할 때도 예. 회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따로 회비가 없고요. 이거는 약간 배설, 잔치하듯이 그 대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연결하고 수소문하고 초청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부모님까지 또 대구에 계시는 분도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아예 파티룸을 통째로 빌려서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 파티룸을 다 네, 재정은 M살롱에서 다 M살롱이 회비로 M살롱은 회비로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래도 그냥 5만 원 1인당 5만 원 모든 클래스에 다 들어올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나 회원 제가 이제 해보니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얘기이긴 할 텐데요. 운영자 그 이사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M살롱 사역들에 조금 박수 칩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금 당신이 지치지 않게 지속 가능성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2만 원. 그다음에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공부를 열심히 참여해서 자기가 마음껏 좀 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도 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은 이사 M살 이름을 그냥 M살롱 이사고요. 그러니까 후원 이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들은 말 그대로 좀 재정에 압박이 좀 덜하신 연차가 좀 있으신데 뭐 저와 관계돼 있으신 거 하시고 이사에게 한 번씩 왔다 가셨던 분들이 응원 차원에서 하십니다. 사실은 뭐 이걸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 전체 구조는 회비로 가지만 어떤 것들을 이제 임팩트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후원 이사분들의 도움들이 크죠. 그래서 늘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진 않는데 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지출이 생길 때가 되면 아까 같이 C살롱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다 장보고에 당연히 말 그대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장소비까지 나가니까 서울에서 홍대에 빌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로 요청을 하고 재정 보고만 딱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5만 원. 네. 매달 5만 원 매주 한 번씩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9개 돌아가고 있거든요. 9개가 돌아가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9개를 다 들어올 수 있고 자기 시간 맞춰서 어느 분들은 다 아니까 이제 시간표가 있고 따로 회원 전용 방이 따로 있어요. 회원들만 가입하시는 폐쇄 그룹들이 있고 거기다가 올려서 뭐 이렇게 같이 그러면 5만 원 되면 책을 보내주고 아닙니다. 책은 자기가 받아보세요. 원래 책을 줬는데 유지가 안 돼가지고 9개 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회원들 요청 회원들이 딱 보니 저게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한 2년 정도만 그렇게 했어요. 1-2년 정도만 책을 다 구해서 읽어보면 그걸 읽고 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유지가 실제적으로 보증비 나가는 것들 유지가 아까 간사님들 월급 주고 가니까 안 돼서 얘기도 하고 또 회원들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책은 각자 구매 그다음에 근데 어디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이 세 클래스. 한 사람이 네, 가장 많이 그런 사람이 좀 많기는. 그래서 이제 본전 뽑는다. 자기들이 장난쳐서 무슨 나는 본전 뽑으러 가요. 이랬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다 이미 눈치채겠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돌아가요. 재미있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 답신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오늘 내일 내려와서 제가 우리 회사 카페에다가 올리거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부산 내려가는데 월파 브레이크를 하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올려보면 이제 내가 그러고 막 제때 못하면 이제 그 열성 분자들이 이제 목사님 오늘 못 하시는데 지금 부산에 빠지셨는지 정신이 없으신지 하여튼 뭐 어떤 분이 계속 지금 빨리 안 올리시는 것 같다고. 오늘은 브레이크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소서. 제가 해야 할 멘트를 이렇게 그 사람들은 보통 열 몇 명이 세 그룹씩 월화수 꽉 들어와서 하고 순간 나시면 이게 이제 목사님들 그룹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 원래 좀 했던 거 노동법 관련해서 궁금한 주일 일요일 저녁에 노동법 관련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사회운동 하는 사람부터 해서 이쪽도 그렇고 한 15명 정도 이런 일들 하는 친구가 와서 노동법 관련 공부도 하고 자본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뭐 교대제 같은 경우 뭐 3교대, 2교대, 3교대 근무가 갖고 있는 어떤 표식들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을 무슨 소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세 권을 올리고요. 그 암묵적 동의죠. 세 권을 올리면 그 세 권이 이 그룹의 가장 흐름 속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그 선택하는 걸 저 사람이 우리 그룹에 가장 맞을 것 같다고 선택한 것을 신뢰하고 받아요. 그리고 그 책을 지금 현재는 평균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을 8주간 어떻게 읽는지는 내일 할 거예요. 완전히 책을 뜯어놓은 것이.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이 좀 있습니다. 사전교육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걸 하는 겁니다. 문장 빨리 보는 것.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 토플 시험 치듯이 토익 시험 치듯이 시험 칠 때 많은 장르의 문장들 빨리 구조 파악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배워서 다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구매하면 한 주 무조건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무조건 한 주씩 8주 한 주 브레이크 그다음에 다음 10주 차 다시 스마트잖아요. 네, 항상 방식. 뭐 말 그대로 다양하고요. 이건 이제 과정들이니까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건 월요일은 무조건 사회가 자본론 관련된 책들입니다. 정치경제학 관련 서적이 월요일 먼저 있습니다. 화요일은 1세기가 전후 400년사 주전주후 200년에 있는 문서 뒤지는 일들, 서류 이제 문서 찾아가지고 같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데 지금 한 2년째 있고 2년째 해오다가 지금 6개월 전부터 서양 철학사 1, 2, 3 도서출판기에서 나온 이종호 박사의 글 누가 이제 아까 방식처럼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읽다 보니까 1세기 전후 400년사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사 전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책 선택할래요? 했더니 아까 같이 3권 올려주면서 제가 이종호 박사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이 쓴 철학사가 좋아요. 보통 번역서들이 갖고 있는 약간 뭐 장단적이긴 하지만 한국에 별로 좋은 게 없고 그래서 특별히 도서출판 길에서 이제 편집자 잘 알아서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이승우 실장한테 전화해서 도서출판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안에서 쓰는 용어로는 도서출판 길 읽기 모임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 책을 읽을 때 도서출판 길에서 책을 제공하죠. 그런 것들이 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선물 같은 경우도 김영사에서 나온 것들은 김영사 편집 주간이 강영특 편집 주간인데 편집장 중에 가장 높은 서예 편집 주간이 이제 학교 후배라 이 친구하고 지금 일종의 김영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김영사 책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를 드리는 거는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연결해서 책들을 좀 싸게 구할 수 있고
아마 아시다시피 작가들 70% 돌베개 주판사도 전체 이제 획득하시는 알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책들 수급은 그런 식으로 되고 제가 아마 100권씩 뭐 50권씩 기독교인들에게 따로 맞추는 인원은 50개씩 전체 선물 나가는 건 100권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제가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어서 책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롱과학당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원에서 배울 수 원래 기획 의도는 한국에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언어 공부하는 거 기초 언어 그러니까 입문 수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게 살롱어학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월수금 아침에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다 살롱어학당입니다. 이제 언어 교환 모임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그다음에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 쓰기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듯이 다 그려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중국어 선생님도 들어오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현직에다 선생님들이 영어 티칭하는 사람들이 그 밖으로 알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원법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학원 우리 회원들 전용으로 회원들에게 중국어 가르치고 조금씩 말 그대로 가르칩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런 표현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신뢰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십몇 년 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어학당입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진보가 보니까 A에서 B로 가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역시 반응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차단해서 독서 모임도 그런 면에서는 비포 애프터를 좀 선명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독법이 안 되는데 내가 저거 한 2, 3주 지나고 났더니 책이 조금 그래도 읽어지네 하는 요 감각, 요 근육, 요 정도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피드백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 살롱어학당이었어요. 확실히 왜 이게 저기 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확실하게 손에 잡아가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완전히 뭐 중국어 다 이제 가르치고 하니까 뭐 대부분 한 4개월쯤만 되면 중국말을 다 알아듣고 다 표현을 해요. 조금씩 자기 의상을 다 그렇게 시켜요. 이게 제가 중국이란다 그 영등포에 있던 한 25편 정도 되는 카페를 북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파주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이제 이때 이제 책이 한 10,000권, 11,000권 책 다 들어와서 매달 이제 중고 책방 나올 텐데 그래서 책들 중고 책방 계속 책 나가고 그리고 여기 파주로 들어올 때 이제 책을 도서관에 2,000권씩 세 도서관이죠. 마지막 남았다. 그다음에 철야 살롱회라고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새벽에 사우나까지 그래서 밤새 책 읽고 얘기하고 그리고 커피하고 야식 무한 제공 많이 오지 않고 한 7명 정도 최대 오면 6명, 7명 계속 이제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어묵 그다음에 뭐 다 세팅해가지고 계속 먹고 또 중간에 좀 자는 사람도 있고 책 계속 읽게끔 하고 같이 읽고 얘기하고 그래도 이것도 뭐 아주 신나게 잘 해요. 이런 거 다 지금 과학사를 철학사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했고 그 다음에 저자들이 내일 짧게 그런 얘기 다 했지만 이제 저자 통째로 읽는 걸로 아주 대통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한 1년씩 한 10권씩 묶어가지고 요청해서 있는 소리 요청. 그 노원 제가 그 위쪽에 살 때 이제 전체 노원 사람 목사님들 한 8분 정도 담임 목사님들 8분 대상 같이 연말 모임들 같이 하고 선물 하나씩 같은 거 다 자본론 관련된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인데요. 처음부터 막 할 때 제가 이제 오려살롱은 제가 이제 정치경제학 자원론 김수현 교수님에서 역사과정 공부해서 이때부터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가장 잘 배운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저도 뭐 한 30% 얘기 안 되는 걸 아예 펼쳐가지고 학교 공부한 셈 치고 그냥 3년 내내 대학원 3, 4년 내내 이제 자본론 공부만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책 펼쳐서 그 사람들하고 월요일날 대신 이제 백그라운드가 너무 없으니까 저도 시작할 때 그래서 관련돼 있는 오른쪽 책들은 전부 다 이제 관련 서적들 교보 같은 데 가가지고 막스 있는 건 클릭해서 무조건 다 구입을 제가 그때 얘기 드렸는데 한 몇백 권은 있습니다. 막스 관련한 책만 한 3, 400권은 다 사서 계속 또 뭐 아시다시피 이런 거 하다 보면 질문을 제가 이제 내일 짧게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문장 그 파라그래프 읽어가지고 보면 제 스스로도 뭐 30% 이해했다가 이제 조금 해서 한 70% 이해하지만 30%도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70% 안에서만 해도 나올 질문이 뻔한 거죠. 아, 이 사람 항상 생산 구조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요. 여기 뭐 재생산 표식 얘기하는데 재생산 표식이 어떻게 어디에 되냐. 아, 질문이 뻔하거든요. 그 뻔한데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뻔한 줄까지는 알겠는데 나도 뻔한 줄은 나올 질문이 뻔한 줄 알겠는데 답변을 이제 못하니 제가 하는 일이 아침 10시부터 출근하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시작할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 질문 나올 거에 답변을 사전에 다 뒤져가지고 책을 구매하던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책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론 자체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내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답변을 찾아가기 위해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근데 실제적으로 딱 시작하면 이런 수준의 질문은 거의 안 나오고요. 더 낮은 질문인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급여로 받는데 더 이상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 해주고 체크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참 할 얘기들이 다 이런 거입니다. 결국은 독해 문제들이고 리터러시 하는 문제들이 생기겠죠. 다 이제 시급 1월 정도 나올 책에 있고 지금 일부러 프린아웃 해온 그 안에 이런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하는지 속에서 함께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게 메인 일들은 아닌데 그래도 그것도 아까 처음 도입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각 그룹이 그 수준과 분위기에 맞춰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엠살롱은 어쨌든 책 자체를 강독하고 함께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손님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좀 서머라이징 하거나 랩업 하는 과정들을 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손에 꼽을 그게 실제적으로 완전히 권위를 두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쪽에서 부탁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게 또 막 목적도 아니기도 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고 서적 책이 너무 둘 데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매달 그냥 이렇게 책 한 500권씩 빼가지고 1,000원씩 가져가시라고 돈 안 받으면 또 가치 없게 생각해서 이게 그때 다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은퇴하신 물산대 교수님들,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지금도 가장 열심히 하는 손꼽히는 분들 중에 다 그분들이십니다. 70세가 넘으신 물리학과 교수 은퇴하신 분들 가장 열심히 오시고 매일 따로 매일 전화 오셔가지고 꼭 묻고 마치고 나면 안 묻으시면 좋겠는데 꼭 묻고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두 번째 편하고 하고 이게 뜻이 맞지 않아요. 번역의 문제인가요? 뭔가 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찾아주세요. 이제 또 적어놓고 다음 주에 꼭 찾아서 얘기해줘요. 계속 쓰시고. 근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장 고맙죠. 열심히 쓰시고. 저도 공부가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책들 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탭 일종에 붙여놓고 질문 나올 거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뽑아가지고 딱 체크해가지고 항상 뭐 나오면 이것 찾아가지고 딱 펼쳐서 하는 그게 습관이 돼요.
책들 다 이렇게 책 읽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자본론 책들 다 읽고 사는 거기서 나온 질문들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올리고 지금 제가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쭉 하고 우리 그 연길님하고 얘기하고 이런 그 자본론 같은 경우들을 이제 좀 발췌해서 일반 대중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본론 뭐 들어보셨겠지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있잖아요. 우리 원숭이밖에 못해가지고 이거도 이해를 원숭이만도 못해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더 그러면서 뭐다 중요한 학습 키워드 같은 거 잉여가치 이 정도 이해하는 상품, 노동력 그러면서 발췌해가지고 자본론 쉽게 얘기하는 거 중고 도서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초창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월화 수 목 금 토 뭐 일단 뭐 요일마다 뭐 하는 다 올려서 또 막 그 요청하잖아요. 어디서 뭐 하냐 일괄적으로 좀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공산당 선언문이 심사에서 성경 개관 노동 수업다 한참 열심히 뭘 만들어서 할 때 지금도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프랑스 혁명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하셨을까요? 프로산 호슬리 읽기 아예 저자들 통째로 태극기 프로젝트에서 막 만들어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2010년 그때 만난 2010년에 교회 개척해서 2018년에 저는 이제 주한하나교회 사임을 갔어요. 이대 목사 바통 터치 때도 이제 그 우리 주한하나교회 공동체인데 어쨌든 제가 파운드니까 이제 그래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안 허락해도 그만두겠지만 그 말을 할 수 없고 허락하시면 저는 요 사역을 좀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됐다고요. 한 1년 설득하고 어르고 달랬어요. 이게 그때 그 성도들한테 그런 말들을 뭐 오해가 되니까 그런 말을 아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 엠살롱이 더 많아요. 사람이 거의 2배로 더 많을 때 한 300명씩 이게 더 부흥해가지고 녹음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도 한 얘기인데요. 저는 목회도 목회지만 책을 통해서 하는 게 제한테 더 잘 맞는 옷을 잘 입었다는 느낌. 8년, 7년 하고 딱 들었죠. 그래서 7년 하고 1년 쉰다 생각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안식년처럼 쉴 때 요청을 한 거죠. 나는 당신들이 그래도 마음을 박수 쳐주시면 나 가서 내 잘 맞는 신발 신고 옷 입고 이 일을 하겠다. 그 대신 교회는 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대로 목사, 강문 목사 잘 요거 이제 내일 다 할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교차에서 읽는 방법 때문에 우리 아까 우리 휴스턴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이제 철학사론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다 내일 조금 할 이야기 가장 많이 얘기할 것들이 메뉴에 있는 논리 구조적으로 있는 그래서 이때 쓰는 용어들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농기 풀어서 쓰듯이 입에 붙어 있는 거 다다다다다 빨리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읽는 방법 어디서 빨리 끊어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2-3 단어 써서 조합해서 문장 만드는 거의 훈련 처음 보통 2-3주는 이것만 이야기해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3-4주 지나면 제 입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서 2번째 패러그래프의 셋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주부 문장 보시면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특히 5% 있으면 더 보이죠. 이 사람들이 찾고 있다 어디 들어가 있다 놓치고 있다 뭐 이런 다 보이니까 바로 가르쳐가고 그거 말고 뒤에 뭐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용기와 사랑이라는 두 용어 조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뭐 더듬거리면서 자기 표현들을 정확하게 찾아가고
그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고 나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용기라고 보진 않고요. 난 사랑으로 전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라고만 보면 안 되죠. 믿음이라고 앞에 있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기적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교차적으로 일어나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듣고 자기 정리를 좀 하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 영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이렇게 이제 분도해 주는 걸 내일 약간 이렇게 시작하게 되시죠. 제가 펜살롱에서 독법이라고 표현을 붙여가지고 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논리적 구조, 논리 구조적 인기, 훈련을 시키고 어디에서 호흡을 끊는지 이거 거의 전부 다 시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요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발견해가지고 내가 엠살롱에서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약간 만든 거죠. 이런 이야기는 약간 필요 없는 얘기 엄청나게 아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봤다고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해보고 발제하는 것도 해보고 얘기해보고 분위기도 이게 만들고 저리 만들고 얘기하라고 제가 제가 가장 잘하는 피드백이 가장 잘 나오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질문 책 읽는 순간에 다 나고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일들이 일어난 걸 요약해보니 요 방식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이야기하게 되는 실제적으로 이런 책들을 붙잡는 오스카 와일드 읽으면서 거의 부흥집회처럼 2시간을 울다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울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문장이 있는데 울다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데려가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철학사 읽는데 갑자기 전체 자기가 회심 과정을 철학사 읽으면서 하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다 논리나 구조적으로 읽어내는 것만 해도 이거 어디 썼구나 이거 핵심어가 뭔지 정도 하는데 번쩍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도가 제가 아주 잘 자신 있게 또는 아주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지났는데. 예. 자, 끝났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제 입장에 오고 딱 보면 그냥 와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고 나는 난 그 관심이 일단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섹션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섹션을 넣어놨으니까 자기 관심 있는데 일단 접속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도 운영도 조금씩 다르죠. 수요일 날은 음악 모임이니까 오스카 와일드 단편이 있고 거의 부흥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미 보셔서 이 톨스토이 작품 직원이 지난주에 우리 사랑 모수를 가는가 단편 다시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첫 회는 톨스토이 단편을 이거는 10시 반에 마쳤어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10시 반에 마쳤다. 이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약간 멘붕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같이 읽어요. 똑같이 이 단편선 알아도 사랑 모습 하는가를 다 읽어봤다고 해도 다시 똑같이 읽는 방식으로 읽어요. 빠른 속도로 결론도 읽고 왜냐하면 스토리나 줄거리 인사장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인물 사건 장소 그 안에 도구마가 보이는 이런 걸 딱 보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 딱 인물 사건 장소만 체크하고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지 그 안에서 성유라고 하는 단어들을 어떻게 유혹의 언어로 쓰고 있는지 정도의 코드만 얘기를 딱 해놓고 빠른 속도에 읽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시간이 오스카 와일드 작품 읽기 전에 지금 톨스토이 있는데 그 앞에 오스카 와일드 읽거든요. 오스카 와일드 읽기 전에 웨스트팔의 해석학 교회면 해석학 책이거든요. 그 해석학적 관점에서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해 지평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붙여가지고 오스카 와일드 단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읽었을 때 웨스팔이 말하는 지평의 융합들이 여기서 쓰는 코드로 치면 어떤 단어를 두 개 묶을래요?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그 질문을 나는 낮에 와서 출근해서 이제 써서 요거는 이스라엘님 오면 제일 먼저 패러그래프지 요걸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우리 휴스턴님에게는 오면 요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패러그래프에서 그 오스카 와일드 같은 경우가 성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성인동화로 변환시키거든요. 유혹, 이 땅에 대한 유혹 같은 것들 키워드를 성유로 써요.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 성유나무 아래에서 살짝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러면 성류라는 것을 지금 어디에서 어떤 키워드로 바꿔서 쓸 수 있겠냐고 내가 좀 물어봐야지. 근데 그게 해석학적 키워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뭐 한다기보다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질문들이 할 만하다 싶으면 딱딱 질문을 던지는 자료로 제가 이제 정제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약 초보자는 와서 딱 들어왔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서 막 읽어내 나가는 처음에는 버벅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회가 있어요. 예, 맞아요. 정점점지 학습이 되거든요. 3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새롭게 뭔가 숙제에 배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배우고 굉장히 좋은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오래된 사람들은 3점이 똑같은 매번 반복을 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클래스마다 소위 말하는 신입 회원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동생이 바뀌어요. 신입반은 따로 안 하고 적응하러 들어왔는데 못 따라오고 이미 몇 년씩 된 사람들은 이걸 생략하니까 따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그 해놓은 게 저기 이거요? 아니 요 카드. 엠살롱 독서 아까 그 평문안에 써있는 이게 버리시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오. 이런 것들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어쨌든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뭐 7번, 8번, 9번, 10번, 11번 잘 보면 이게 좀 키워드 찾는 거. 그 다음에 뭐 요런 정도. 다른 거는 그냥 갖다 넣은 거고 요런 것들을 입에 붙어서 가르쳐 줍니다. 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에요. 반복이라는 게 참여하면서 계속 듣고 보게 되니까 반복하는 거. 저 사람은 지금 조사 조동사를 왜 이렇게 썼는지 어디에서 끊을까 하지 이렇게 끊구나 하는 것들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그게 3주. 왜냐하면 피드백이 3주쯤 지나니까 따라오시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심감을 찾아내는 지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사 조동사는 번역이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오는 것부터 해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틀렸는지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전 읽는 게 아니라 번역 번역이니까 거기에 조사들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까 차에서 내려오면서 잠시 얘기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보면서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하다가 병처럼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같이 읽다 보면 사람들하고 읽거나 뭐 집사람하고 같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있는데 딱딱 보이는 것도 결국은 그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문장이 쓸데없는 필요 없는 문장을 넣었는지 그것도 결국은 조사 주부술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약간 상상하는 거죠. 그 문장 번역자마다 자기가 쓰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전하고 상관없이 그냥 벌써 읽으면 화가 날 정도로 그냥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교회사 전공인데 아무래도 영어를 읽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번역서를 읽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상하다. 그러면 딱 원전을 딱 찾아보면 정말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없는 돈에 번역서를 사고 이거는 원서를 꼭 사야겠다면 이 뭐 비싼 거라도 사가지고 이걸 보면 왜냐면 제가 독서 모임을 인도할 때 보니까 정말 이 아까 말씀하신 은퇴하신 교수님들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사가 딱 보고 이러는데 안 그러나 그런 질문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완결된 문장으로만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원문 대조하고 자본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원문 대조해서 보고 질문 나와서 체크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이제 나올 때에 아까 같이 그런 반응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선생님 번역이 엉망인가 아니에요?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흐름 안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흐뭇하게